안녕하세요. 소공녀의 아름다운 서재 소화서 ASMR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밀.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관계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이런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된 데일 카네기의 책은 8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이후에 나온 모든 자기계발서들이 이 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이자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하다.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이 책이 가장 독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간결함이다. 이 책은 가장 단순한 원칙들로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준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칙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이 책은 최초로 출간된 원고를 완역해 원전의 맛을 살렸다. 데일 카네기가 그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책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카네기의 생생한 말과 함께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뛰어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나보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뭐라고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도 이 책에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총 8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강과 생명 유지. 건강과 생명 유지.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잠.
네 번째,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응?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내세의 삶. 응? 내세의 삶. 여섯 번째, 성적 만족. 성적 만족. 일곱 번째,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여덟 번째,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응?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야. 단 한 가지만 제외하면 말이죠.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어.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뒤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는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뭐?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유치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카네기의 처제는 두 아들을 걱정하느라 병이 났어. 아들들은 예일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워낙 일에 바쁘다 보니 집에 편지를 잘 보내지 않았고 걱정이 가득한 엄마의 편지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 카네기는 답장을 요구하지 않아도 답장을 받는 법을 알고 있다며 $100 내기를 제안했어. 한 사람이 내기에 의했고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친근한 편지를 썼어. 추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각각에게 $5를 보낸다고 썼지. 하지만 그는 돈을 동봉하지 않았어. 친애하는 앤드류 삼촌으로 시작하는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는 답장이 왔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을 수 있어.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모하게 덤벼들기 전에 이러한 자문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욕망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장 넘기는 ASMR 좋지 않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첫 번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뭐라고?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응?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자, 잠시 동안 책장 넘기는 ASMR을 들으시겠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책장 넘기기가 좀 불편하네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 웃어라. 두 번째, 웃어라.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다시,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네 번째,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여섯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틀렸다면 인정하라. 어차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을 듣느니 자기 자신의 비판을 듣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혹은 말할 것 같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김이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열의 9은 너그럽고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각할 것이다. 상업예술가 퍼드랜드 E. 워렌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성 마르고 잔소리 심한 아트바이어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다. 광고와 출판 목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정확해야 합니다. 아주 정확해야죠. 워런 씨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몇몇 미술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주문을 당장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사소한 실수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아트 디렉터를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특히 소소한 일을 트집 잡으면서 즐거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올 때마다 기분이 씁쓸했는데 비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편집자에게 급하게 작업한 결과물을 하나 보냈더니 당장 자기 사무실로 뛰어오라는 전화를 하더군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도착해보니 예상하며 두려워했던 그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적대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할 꼬투리를 잡아 만족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열을 내며 내게 왜 이런저런 일을 했냐며 물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자기 비판을 응용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아무개씨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제 실수에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래 그림을 그려왔는데도 멍청하게 이런 실수나 저지르고 있군요.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리 심각한 실수는 아닙니다. 그저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실수는 바로잡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내 말 허리를 자르러 들었지만 그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즐기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일도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이 그림은 완전히 다시 그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제 작품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은 후 사소한 부분만 고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 사소한 잘못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고 했죠. 결국 사소한 디테일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걱정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열심히 자아 비판을 할 나머지 그분에게서 쌓을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엔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시더군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수표를 주시고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펼쳐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야단치는 부모, 굴림하려 드는 사장과 남편, 잔소리를 늘어놓는 배우자 모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억지로 그 사람들을 당신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을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링컨도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100년 전에 했던 링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이 오래된 격언은 진실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기적을 만드는 공식.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바보라도 비난은 할 수 있다. 이해하려 노력하라. 현명하고 어량이 넓고 뛰어난 사람만이 그런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라. 그러면 그의 행동이 이해될 것이다. 아마 그의 성품마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여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를 덜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도 놀랍도록 일취월장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서 단 한 가지, 즉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당신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태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생애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하나가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적개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8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뭐라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오, 책장 안 녹아. 그러면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다시,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두 번째,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세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 다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 네 번째,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네 번째,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라. 응?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여섯 번째,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다시,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일곱 번째,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라. 뭐라고?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라. 여덟 번째,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다시, 여덟 번째,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아홉 번째,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라. 뭐라고?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하도록 만들어라. 이상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자. 잠깐. 이 책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소수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이요. 잘 자.